안녕하세요. 이부장입니다. 오랜만에 작업 중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 요즘에 이렇게 가방 뜨는 거 올리고 막 그래서 제가 작업하던 비스티를 계속 못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다른 무늬의 비스티를 뜨고 있어요. 지난번에 7번째였나요? 8번째였나요? 다 떠서 완성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무늬를 조금 바꿔서 뜨고 있어요. 무늬가 잘 보이시려나요? 이렇게. 요게 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 진동이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비키니나 이런데 비치웨어로 입어도 예쁘겠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계산을 할 때 이제 러플 소매 같은 그런 그 날개 소매류 그런 티셔츠와 같이 입으려고 약간 진동을 좀 일부러 많이 파주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입으면 또 어떨지. 무늬는 이런 무늬랍니다. 조금 꽉 찬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길이가 딱 허리 정도까지 오게 뜨고 있고 플레어가 좀 강해요. 그래서 특히 더 실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서 그 다른 작품 떴던 걸 조금 플러스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요것도 뜨고 있거든요. 똑같은 색깔인데 이게 이제 실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 떴던 거 요 무늬 제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요 무늬를. 그래서 요 무늬로 또 뜨고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오늘 패턴 만드는 작업을 따로 못 하겠어서 좀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했더니 거의 다 떴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 부분 조금 작업을 추가해서 하면 거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두 단만 더 뜨면 돼요. 얼마 안 남았죠. 아, 오늘 몸이 너무 컨디션이 별로라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려고 맘먹었던 건 해야 되니까 열심히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이 색깔이 정말 예쁘죠? 되게 러블리한 핑크인데 너무 밝은 편이라 이렇게 화이트랑 매칭해서 입기에는 좀 무늬가 너무 안 보여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블랙이랑 입을까 봐요. 그럼 조금 더 무늬가 선명해 보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같이 입을 옷을 색깔을 변경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여름 옷이 요즘에는 거의 다 화이트로만 사요. 같이 입을 이렇게 코디해서 입을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다 화이트로 샀는데 블랙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코바늘 탑은 아무래도 비치웨어 쪽으로 더 예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어깨가 넓게 돼 있는 그런 슬리브리스보다는 완전하게 탑 타입 있잖아요. 어깨 끝낫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래서 끈으로 된 타입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입으면 좀 사람들이 흉을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요즘에는 끝나시를 잘 안 입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끝나시랑 입어야 진짜 제맛인 것 같아요. 비치에서, 그러니까 바닷가나 휴양지에서 입으면 더 예쁘신 것 같은데 저는 올해도 역시나 열심히 동영상을 찍는 일정으로 집에서 뜨개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휴가도 딱히 그래서 특별한 일정은 없어요. 조카가 더 크기 전에 같이 물놀이도 좀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땐 좀 나가는 걸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물놀이 같은 것도 체력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력을 많이 쓰고 나면 일상생활 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력을 많이 써서 노는 행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타깝죠. 조카들이랑 놀아주고 싶은 마음도 큰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더 잘 놀아줬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잘 몰랐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된다. 어른들이 막 이런 얘기 할 때 전혀 상상도 안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진짜 경험해 보고 하시는 말씀들이라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보다 얘보다 조금 더 진한 핑크도 같은 실로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얘는 너무 연해갖고 좀 그 옷 매칭이 어려워서 그게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뜨고 있을 때 실 색깔 보면 진짜 되게 예뻐요. 너무 예뻐서 좋은데 그게 좀 아쉽죠. 사랑스러운데 매칭이 어렵다는 거. 얼굴에도 또 잘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핑크색이. 다행인 건 그나마 제가 핑크는 좀 그래도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즐겨 입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핑크 옷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딱히 핑크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막 핑크 옷을 그렇게 많이 입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의외로 핑크로 뜬 옷은 별로 없는 거 있죠. 딴 색깔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요거 옷 완성작 이제 막 궁금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블로그에 구경 오시면, 제가 아직 편집력이 안 돼서 그 영상에다가 편집을 해서 제 사진을 넣는 건 지금 아직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그러니까 영상에 보시면 영상 상세 설명에 보면 제가 블로그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타고 오셔서 혹은 그 유튜브 제 홈 화면에도 블로그 링크가 상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경 오셔서 보시면 제가 뜬 의상이나 작품들 다 구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중 영상에서 이렇게 그냥 뜨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작업하는 걸 조금씩 구경시켜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작업된 것들은 완성작이 거기서 구경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직 근데 다 올리진 않았고, 이게 세탁을 하고 스팀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갈 때 입을 때 그런 때 주로 많이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리고 이 옷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작업한 다른 옷들, 저는 옷을 정말 안 사 입는 편이에요. 요즘에 이제 인형 옷을 많이 뜨게 되면서 좀 그래도 옷을 사 입는 양이 늘었는데,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랑 놀아주니까 옷이 편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좀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는데, 옷 잘 안 사고 거의 떠서 입어요. 그러니까 메인 의상은 다 뜨고 이제 여기에 입을 코디할 만한 그런 의상은 또 사 입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장류를 입을 일은 이제 별로 없으니까 다 캐주얼류 입잖아요. 그래서 반바지라던가 스커트라던가 이런 하의류는 거의 다 사 입고요. 떠 입진 않아요. 가끔 떠 입어, 겨울옷. 추워서 덧입는 겨울옷들은 떠 입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당연히 다 사 입죠. 그리고 이제 안에 이너로 입을 만한 나시류 이런 건 다 사 입고요. 혹은 이제 얇은 티들. 그리고 한여름에는 솔직히 뜨개 옷을 잘 못 입겠더라고요. 그 꺼즈같이 얇은 거 그런 거 하나 입고 다니니까 너무 더워서. 그래서 여름 옷은 이제 나시나 티류 이런 거 같이 입을 수 있는 계절에 주로 사고요. 그리고 가디건도 이제 한여름용은 다 사 입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한여름이 아닐 때는 제가 떠 입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좀 많이 예전만큼은 못 두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사 입는 옷보다 만들어 입는 옷이 좀 더 많다고는 할 수 없겠다. 일상복을 이렇게 떠 입을 순 없잖아요. 사실 아깝잖아요. 이렇게 정성들에 뜬 옷을 집에서 입고 구르기에는 좀 아깝죠. 그리고 확실히 니트가 그렇게 튼튼한 옷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에도 약하고 걸림도 심한 편이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 입고 이제 밖에 외출 용도로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옷들은 살 수밖에 없죠. 홈웨어 뭐 이런 거. 그리고 하의도 좀 불편하잖아요. 니트로 하면. 그리고 엄청나게 몸매가 받쳐줘야 되죠. 그래서 하의는 웬만해선 좀 아직 저는, 그리고
비키니 이런 것도 떠입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을 일이 없기도 했고 요즘엔 또 래쉬가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입기도 래쉬가드도 뭐 입진 않았지만 물놀이를 요즘엔 아예 안 가서 근래에는 예전에 이제 비키니도 그냥 일반으로 사 입었었죠. 떠입진 않고. 그 대신 이제 비키니 위에 걸치는 옷들 있잖아요. 비치웨어들에 그런 거는 떠입고 막 그랬었죠. 그런 건 예쁜 것 같아요. 니트가. 근데 산 옷이랑 이렇게 만들어 입는 옷이랑 뭐 심리적으로도 다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떠입어 보니까 차이가 많이 커요. 그래서 사실 옷도 가능하다면 만들어 입고 싶지만 제가 이제 전공이 의상이니까 만들어 입으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많이 묻더라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재료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 재봉틀도 그렇고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이나 패턴 쪽으로 강하지 봉제 쪽으로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해서 다들 봉제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만 하는 정도? 그래서 그리고 너무 번거롭고 집이 좁으니까 그걸 꺼냈다 넣었다 막 이러기도 힘들고 재단하는 것도 너무 좁으면 힘들고요. 막 그랬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저는 패턴을 사서 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패턴을 직접 뜨는데 공간을 넓게 차지해요. 패턴 쓸 때.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수선 같은 것만 집에서 해 입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다이마루라고 해서 왜 우리 니트 집기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이마루라고 부르는데 우리 흔히 티셔츠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원단이요. 그런 원단을 바느질을 하려면 바늘도 조금 전용 바늘이 필요하고 그 일반 가정용 바늘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거는 이제 또 오래된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 입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 입는 게 진짜 편해요. 이거는 실하고 바늘만 있으면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푸짐하게 짐이 생긴다는 게 단점이긴 해요. 특히 사람 옷을 뜰 때. 근데 그래도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해봐야 뭐 제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몸무게가. 1kg까지 나가기도 하죠, 겨울옷은. 근데 뭐 그렇게 무거운 옷이 됐을 때는 잘 들고 다니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가벼운 건 항상 들고 다니죠, 이제.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병 같이 강박관념 같이 뜨개를 뜰 수 있건 없건 간에 이거를 항상 들고 나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가방 속에 뜨개물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짐이 항상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패턴을 새로 만들고 막 그럴 때 디자인을 할 때는 나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탑다운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 작업할 때는 정말 많이 푸르고 오차도 많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제가 좀 아무래도 그 밖에서 작업을 못해요. 집중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집에서 해서 세팅을 딱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세팅을 해서 들고 다닌다고 작업을 해놓고 정말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작업 중 영상을 찍듯이 이러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뜨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때도 뜨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번잡스러울 때도 뜨고 심심할 때도 뜨고 뭐 그런 손이 쉬지를 않아요. 항상 손 쉬는 걸 못 견뎌해요. 그래서 진짜 심할 때는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 서서 또 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손목에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큰 건 힘들죠. 작은 것들 막 수세미 같은 거는 이제 작으니까 작업하기가 좋잖아요. 실도 그냥 조그맣게 들고 다니면 되고. 그래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걸고 여기서 실이 따라 나오게 만든 다음에 센터폴로 뜨면 실이 봉투 안에서 쏙쏙쏙쏙 나오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뜨고 막 그랬어. 이런 분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저만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믿어요. 저 말고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뜨개가 중독성이 말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취미들도 중독성이 많죠. 근데 저는 뭘 해도 좀 중독적으로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뜨개는 그 중에서도 정말 탑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지인을 봤더니 근래에 이제 아는 지인이 뜨개를 절대 안 하실 것 같았던 그런 분인데 뜨개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 뜨개를 잘 못 내려놓더라고요. 항상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언제나 뭔가를 만드는 스타일의 성향이니까 더 이제 쉽게 이런 부분에 익숙해진 거겠죠. 어, 저는 취미를 쉰 적이 없어요. 살면서 정말 아플 때조차도 취미 생활을 꼭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 너무 바빠갖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오면 그냥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미 생활을 못하니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밤에 오면 바로 잠이 들어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는 걸 포기하고 10분간 머리 감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10분을 머리를 안 감고 그 잠깐 동안 술을 놓거나 혹은 이렇게 뜨개를 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정말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내가 나의 즐거움인 이런 취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크게 와닿고 너무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었죠. 지금은 이제 뭐 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일이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지치는 일이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남의 일보다 내가 지금 당면한 작은 아픔이 제일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저도 그때 그랬던 게 별게 사실 아닌데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별거 아닌 사건인데도 되게 크게 그게 불행하게 느껴졌었고 근데 저한테는 지금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한다는 게 저를 되게 불행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러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취미를 직업으로 삼으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진다고. 더 이상 즐거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불행을 야기하기 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사실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힘이 든 것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매일매일 감사하죠. 이런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어쨌든 간 그렇게 직업으로 삼고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저는 되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은 들지만. 돈을 좀 잘 벌어서 좀 편안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그게 된다면 좀 더 행복하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너무 그쪽으로 좀 재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면이긴 한데 뭐 그리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유튜브에다 쓰는 시간이나 열정 그리고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 수익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등등 스트레스는 엄청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언제나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저는 이렇게 뜨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게 마음이 정말 차분해지잖아요. 그리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 반복적인 행위가 되게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이 반복적인 행위가 저한텐 그래요. 이렇게 손가락이 춤을 추는 느낌? 그래서 저는 몸치예요. 박치고 움치고 모든 그런 치욕스러운 치자를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슬프죠. 노래로 그런 게 해소되지도 않고
뭐 남들처럼 춤을 추고 뭐 이런 걸로 해소되지도 않아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DNA 자체가 그런 거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래서 되게 그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이나 노래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게 되게 살면서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 음악이 주는 뭐 평온함이나 즐거움이 남들만큼 크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런 걸 갖고 있죠. 이렇게 손가락 댄스를 좋아하고 이걸로 인해서 느끼는 즐거움이 크고 뭔가 손가락 끝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물건으로 태어났을 때 제가 만든 이런 것들 이렇게 실이 엮여서 어떤 물건이 되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리고 그게 물론 흡족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흡족하지 않게 나왔을 때는 화가 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마음에 찼을 때는 정말 그 뿌듯함이 엄청나죠. 행복하죠. 저는 그냥 이런 크래프터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아예 영혼이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너무 천직인 거죠. 제 꿈은 장인이거든요. 장인. 누가 봐도 와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랍니다. 어렸을 적에 막 장래 희망이 뭐냐 이런 거 물었을 때 선생님이요 혹은 의사예요 혹은 뭐 디자이너예요 이런 거 많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자라고 나면 그 꿈이 이제 장래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건 너무 단편적인 꿈, 희망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꿈도 다르고 희망도 다르니까 그건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어렸을 때 가졌던 저의 꿈과 희망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또 단순한 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행복한 사람,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거를 좀 갖고 있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좀 특이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 그 장인이라는 게 되고 싶었던 건 그것도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죽을 때까지의 꿈일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더 나아지고 그렇다면 만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성향을 봤을 때 쉽게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뭐랄까 활기차고 희망차고 즐겁지 않나요? 물론 다다를 수 없는 걸 바라보기만 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씩이나마 다가가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면 정말 조금씩 단 1mm라도 다가갔다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걸로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1mm를 다가갔다면 1cm도 다가갈 수 있고 1cm가 다가갔다면 언젠간 1m를 다가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거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진 이 장인에 대한 꿈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무협지 보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안 봤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마땅하게 읽을 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프면서 좀 현실에 가까운 책을 완전하게 인생에서 배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치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보게 된 이제 원래도 근데 그런 걸 좋아하긴 했는데 판타지라던가 뭐 그냥 판타지 쪽을 더 보게 됐죠. 왜냐면 그거는 나랑 전혀 상관없이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물론 있지요. 주인공이 불행할 때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굉장히 감정이입이 남다른 편이라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매일같이 화내요. 그런 것들에. 그래서 항상 제발 소설은 소설로, 영화는 영화로 생각하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판타지를 읽어도 거기에 작가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담기기 때문에 그게 곧 현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 대한 뭐 비판이라던가 뭐 이런 게 많이 담기기도 하고요. 작가의 현재 심리 상태가 담기기도 하고요. 뭐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 현실과 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그 끝이 명료한 그런 걸 좋아하고 올바르게 끝나는 걸 좋아하는 걸 권선징악을 되게 지루하고 고루하죠. 그래서 무협지를 보게 됐는데 그 정통 무협보다는 저는 신무협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쓴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는데 거기에 이제 무협지라는 그런 내용인 보면 무술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무술도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극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뜨개라는 것도 그냥 사실은 크래프팅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무술처럼 굉장히 많은 걸 수련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그냥 막 드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막 뜨림이라고 뜨림, 무림이라고 부르거든요. 무협의 그런 무협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그래서 일반인의 세계랑 분리를 해요. 그런 소설 배경 속에서 그래서 일반인들을 그 직접적인 터치를 하지 않는 걸 일종의 암묵적인 규율로 삼고 뭐 있는데 뭐 여튼 그런 그 무림처럼 뜨림이라고 막 부르면서 저 혼자 좋아하고 막 그랬었어요 한때. 그래서 제 그 블로그에 광고 로고 뭐 이렇게 만든 거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뜨림 신도 모짐 뭐 이렇게. 근데 뜨개를 시작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뜨개 세상은 하나의 또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분리되진 않았지만 겹쳐져 있지만 그 독보적인 또 하나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협지의 무림처럼 재밌죠. 그렇게 생각하면 전 좀 그런 상상력 있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지내거든요. 아, 이 한 단이 엄청 많아서 세상에. 저 지금 수다 떨면서 또 무아지경으로 뜨고 있어갖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에 27분이 지나갔습니다. 요런 무늬로 예쁜 플레어 탑을 뜨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완성돼서 입으면 입고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서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예쁘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요 비스티에 말고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비스티를 어디 갔지? 요 녀석 기억을 하시려나요? 되게 오래전에 요거 작업 중 영상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늬가 요래요. 근데 제가 쓴 가느실은 너무 가늘어서 요거 말고 그 다른 실로 조금 더 굵은 실로 해서 작업을 해서 함께 한번 떠볼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 무늬뜨기 부분을 좀 이렇게 뒤집혔네요. 이렇게 여기는 늘린 부분이고 무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종의 스트라이프 무늬 같은 느낌이 나죠. 사이사이에 그물 무늬가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 무늬뜨기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요. 함께 이 비스티 저는 사실 이 비스티는 이제 그만두고 싶긴 한데 가장 쉽게 배우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요 비스티를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볼까 봐요. 근데 이번 영상도 역시나 싫어요가 잔뜩 붙을 지루하고 고루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늬뜨기 한번 알려드리고요. 요 무늬. 그 다음은 제가 뜬 이렇게 탑다운으로 비스티를 뜨는 방법을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고수분들은 자기가 이제 무늬책에서 이런 마음에 드는 무늬를 찾으셔서 대입을 해서 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요 무늬뜨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